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대장동의 핵심인 김만배가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 윤석열이다, 윤석열 검사다 라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신앙님이라고 하는 전직 기자를 동원을 했습니다. 이 김만배가 신앙님과 짜고 이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뉴스타파를 통해서 내보내고 그걸 KBS, MBC가 도배를 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정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다. 우리 헌정사의 최대 선거 공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김만배도 전직 기자입니다. 이 김만배가 신앙님과 짜고 지난 대선 때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선거 공작을 한 것, 이게 상습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 선거에서 이게 계속 되풀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선거에서 공작을 하는 이 행태가 이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 3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있습니다. 배모 씨인데 머니투데이의 배성준이라고 하는 전직 기자입니다. 이 범죄 수익 은닉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성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의 일입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때입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 제보를 했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선거 때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2014년입니다. 당시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이 형수 쌍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이 이재명이 형수 쌍욕 때문에 얼마나 당시에 선거에서 어려웠느냐, 이 녹음 파일이 떠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판을 뒤집기 위해서 당시에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입니다. 그 상대편이 신영수 후보 가족들이 이 형수 쌍욕 불법 녹음 파일을 유출했다, 유포를 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측, 이 유동규의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유동규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따르면 지금 정진상이 요구를 했고 유동규 자신이 김만배에게 요청을 했다. 그 다음 이 김만배가 자신의 기자 후배입니다. 배성준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 배성준이 같은 회사 기자 후배인 김모 씨에게 전달을 해서 이 가짜뉴스가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 대선 때의 이 선거 공작은 김만배가 신학님과 짜고 가짜 녹취록을 만듭니다. 인터뷰 가짜 녹취록을 만듭니다.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의 그 불법 대출 수사를 막아줬다, 이렇게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서 이걸 신학님을 통해서 뉴스타파에 보도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김만배가 자신의 후배인 배성준을 시켜서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형수 쌍욕에 대한 녹음 파일이 떠돌아다녔는데 이게 상대편 후보 가족들이 유포시킨 것이다. 불법으로 유포시킨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이 선거 공작이 김만배는 상습적으로 계속 해온 부분이고, 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김만배 일당이 이 선거 때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어제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서 다시 이 검찰의 이 전열을 정비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난 대선 때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선거 공작을 한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일어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게 상습범처럼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재인도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뭐 KBS, MBC를 비롯해서 검찰까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힘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상습적으로 해온데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김만배가 있었다. 이게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다.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 김만배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단순히 보도,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 공작, 이 정치 공작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두 다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쪽 후보로부터도 제보를 받고 저쪽 후보로부터도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팩트 체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제보의 내용이 주로 선거 때가 되면 흑색 선전이 많습니다. 마타도어가 많습니다. 주로 보면 후보들의 개인사, 개인의 가정사와 관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편 후보를 주로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 측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을 때는 정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과거에 이혼을 비롯한 이런 가정사를 둘러싼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인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도 이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 선거 기간이 되면 이 보도 하나하나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신중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인터넷 방송, 인터넷 언론이 생겼습니다. 이 기자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주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그걸 이제 또 완전히 사이비 언론입니다. 사이비 기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사이비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몰라서 보도했다, 지금 전부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뉴스타파도 진실인 줄 알았다, 사실인 줄 알았다, 몰랐답니다. 신앙님도 몰랐답니다. 1억 6,500만 원을 김만배가 줄 때 책값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모두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몰랐다,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참 이 가짜 뉴스가, 이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심각해지고, 저는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민주당 쪽의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이 선거가 굉장히 혼탁해질 것이다.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지금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가짜 뉴스를,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기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홍범도와 관련된 것,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것,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기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한번 들통이 나면 바로 폐가망신 시켜야 한다. 바로 그 언론사는 문 닫게 해야 한다. 이게 미국에서 적용이 되는 법리입니다. 미국은 가짜 뉴스가 들통이 나면 정말 폐가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비교해서 이렇게 엄벌에 처하는 것은 가짜 뉴스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위 한동훈 장관이 이 국회에 나와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법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법방해. 이 사법방해와 관련해서 유상범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법방해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미국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과 관련된 이 규제 법안이 있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방해하면 업무 방해가 됩니다. 또 위증교사 이런 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걸 포괄적으로 응징하는 그런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 법안으로 여러 개가 국회에 나와 있긴 한데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 현실에서 가장 지금 허술하고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법방해, 가짜뉴스입니다. 이 두 개를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 엄벌에 처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은 일찍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이 위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도대체 사법방해라고 봐야 하느냐, 이게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의 저 무늬만 단식도 자신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사법방해입니다. 이 사법방해의 고의성, 이 부분만 입증이 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갈수록 사법방해 행위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가짜뉴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갈수록 가짜뉴스에 의해서 이 선거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나 이동관 모두 국회에 나와서 이게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도 가짜뉴스와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찰에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 사법방해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사법방해는 너무나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이 미비한 그 틈을 노려서, 가짜뉴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존의 언론에 맞춰진 법, 그 틈을 노려서, 사실은 지금 인터넷의 가짜뉴스들, 인터넷 방송이나, 이건 기존의 언론이 아닙니다. 사이비 언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언론의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기자가 아닙니다. 김만배나 이 배성준이라는 기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서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을 하느냐? 정치 공작, 선거 공작,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현재 법으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내년 총선까지 입법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국회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사법방해고 가짜뉴스입니다. 총선까지 검찰과 경찰이 이 가짜뉴스와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서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이 사법방해와 가짜뉴스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 공작을 한 것이 아마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때가 되면 김어준을 비롯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하다못해 경고 한번 하고 또 기소가 되면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벌금, 이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 사법방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의 저 법치를 훼손하는 저 행동에 대해서, 또 이 총선, 선거를 깽판 치려고 하는 저 태도를 막을 수가 없다. 저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